야구는 풀스윙. 네. 자, 비록 뭐 저나 우리 똑순이 혜진 기자님이나 풀스윙 할 하드웨어는 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요걸로는 또 풀스윙이 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자, 이 시즌이 사실은 요렇게 좀 양상이 흘러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사실은 1, 2, 3위가 계속 티격태격 하면서 가고 한 4위부터 7, 8위 정도까지 붙고 나머지 이제 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눌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양상이 1, 2위가 굳건해지는 느낌이고요. 3위부터 거의 8위?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산도 요새 좀 상황이 막 이러니까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는 진짜 점입 가격 2025 시즌 후반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한화 이글스 얘긴데요. 한화 이글스가 사실 5.5게임 차로 1위를 하다가 이게 뒤집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쭉 벌어지는가 싶더니 또 LG가 경기 안 하는 동안에 이겨가지고 또 쫓아왔어요. 그러다가 어제 경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2게임 차.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한화 이글스의 분위기는 뭐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뭐 하나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올 시즌은 앞을 내다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 일각에서는 원래는 조금 하위 팀을 만나서 무조건 좀 승수를 그렇죠. 뭐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최근 흐름을 보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두산 굉장히 좀 강한 면모 보이고 네. 있고 사실 키움도 좋아요 요새. 네, 이렇게 쉬이 또 생각할 수 없는 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한 경기 한 경기에 정말 많은 것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점점 모든 팀들이 불펜이 갈려 나가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구위가 떨어져 가는 것도 좀 눈에 보이고 거기에다가 또 선발 투수가 일찍 강판이라도 당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요. 그리고 사실 이때쯤은요. 무더위도 있고 그렇죠. 사실은 불펜진들이 많이 지칠 때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선발진이나 이런 타자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 이들도 지쳤다 보니까 맞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불펜 투수들의 좀 고충이 굉장히 좀 큰 그런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나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몰라도 뭐 타격은 특히나 좀 안 좋았던 페이스가 많이 있었죠. 하지만 마운드의 힘만은 굳건했었는데 더더군다나 마운드의 힘에서도 일단은 선발 5명 와 빵빵하다. 그런데 사실 5선발 자리를 좀 해줬었어야 되는 우리 엄상백 선수 그리고 또 다시 기대를 좀 받고 재정비해서 올라온 황준서 선수 이 깊어갑니다. 이 5선발 자리 이거 어떡할 건가. 뭐 지금 가을 야구를 지금 하고 있으면은 4선발 돌리면 되지만 이거 누가 한 명은 던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떡하죠?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화가 전에 안 하던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선발 한 자리가 지금 계속해서 물음표로 남아 있는데 사실 시즌 전체로 봐도 이 자리가 가장 좀 불안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FA로 영입한 엄상백 선수가 이제 흔들리면서 이걸 계속 갈 수 있느냐 대체 자원도 많이 투입이 됐었고 여러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에 와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면모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화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선발진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폰세, 와이스, 류현진, 문동주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좋다. 네 이렇게 좀 편안해지는 어떤 그런 선발진을 구축을 했는데 이 한쪽에서 뭔가가 자꾸 틈이 생기다 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여파가 불펜진으로 좀 영향이 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엄상백 선수가 일단 빠지면서 대체 자원이 필요한 네. 상황이었고 이제 황준서 선수가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좀 제 1카드로 나섰는데 17일 경기였죠. 네네네. 2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이제 강판이 되면서 좀 불펜 쪽에 좀 과부하가 생겼고 사실 이때 보면은 구위도 좀 많이 흔들렸지만 맞습니다. 수비적으로도 도움을 못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또 하나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심우준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뭐 공격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센터 라인의 수비가 좀 예전에 우리 소위 얘기했던 행복 수비 없어지고 진짜 행복한 수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특히나 황준서처럼 어린 투수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형들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타 될 만한 것도 좀 걷어주고 그러면서 으쌰으쌰 해야 싹 올라갈 텐데 이거 잡아줄 줄 알았는데 못 잡아주고 또 어이없는 플레이 좀 나오고 하니까 좀 어린 선수가 굉장히 힘든 투구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문동주라는 투수가 확실히 스텝업을 했구나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와 미쳤습니다 진짜.
지금 두 자릿수 승수가 거의 코앞이죠. 그렇죠. 9승이니까 이게 네. 이제 한 시즌 개인 최다승인데 일단 문제는 문동수 선수 좀 지켜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 전에 그렇죠, 이 타구에 그렇죠. 네네, 타구에 맞아가지고 맞았죠. 한번 그 검진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17일에 검진을 네. 받았는데 이때 이제 특이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고 한 이틀 정도 지켜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지금 지켜보는 단계고요. 네. 사실 오늘 날짜를 얘기해도 되죠. 그럼요. 18일인데 네. 19일 경기에 이제 선발 투수가 원래 순번대로는 폰세 선수가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이 야, 됐지만 근데 이게 뭐 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와이스 선수가 먼저 나가기로 네. 했거든요. 이게 폰세 선수가 감기로 인해서 좀 컨디션 조절이 좀 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기요? 와.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스 선수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럼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어떤 이상 징후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이제 이런 게 있을 때 좀 확실히 쉬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분들은 잠깐만 와이스가 먼저야? 그 폰세가 그 다음에 나온다는 거야? 아니면은 뭐 한 턴을 거른다는 거야? 뭐 이거 사실 오리무중이잖아요. 지금 모르잖아요. 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증세가 더 악화가 되는지 아니면 금방 잡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면서 지금 그 한화가 가장 강력하게 내세웠던 선발진에서 어쨌든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진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불펜을 보호하는 것 가장 강력한 불펜은 막강한 선발진, 추가 득점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야지 불펜들의 어떤 상황 자체도 너무 프레셔가 심하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선발이 조금이라도 더 던져줘야지 막힐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이 사령탑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2회도 못 채우고 나가고 그러면 뭐얘 연투인데 어떡하나 머리가 복잡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한화가 LG와 두 경기 차까지 좀 벌어지게 된 주된 이유가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뭐 지난주에 한화 이글스는 좀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들도 좀 발견을 했고 또 약간 구설수에 올랐던 부분도 있었으니 자 이거 참 소위 불문율이라는 것은 참 어렵죠. 맞습니다. 써놓지를 않았으니까 불문율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는 빠던하는데 메이저리그 빠던하면 막 맞춘다더라.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나. 근데 이것도 이제 투수가 그러면 잡고 난 다음에 으아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죠?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것 네.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불분율도 조금씩 변하거든요. 가령 이제 메이저리그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들도 이제는 빠던을 그렇게까지는 맞아요. 네. 왜냐면 이게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즐거운 액션으로도 보는 시각도 많아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도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진짜 그렇죠. 5점 이상이면은 와 이거 너무 예의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5점 모른다. 정말 한이닝 남았어도 모릅니다 진짜. 네, 특히 지금은 좀 투고 타저 현상이 좀 짙게 나타나고 있지만 좀 타고 투저가 강했을 때는 모두가 또 인정을 했거든요. 그랬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시대별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딱 정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네. 하나와 NC 경기에서 이제 그랬죠. 발생을 했던 벤치 클리어링도 저는 그런 거의 일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기사에도 나왔지만요. 결국에는 두 선수 모두 좀 경기에 집중하려다 보니까 서로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또 얘기가 됐고 양팀 감독들이 이제 사과의 말을 네, 전하면서 잘 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한화의 경우는 그 이제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난 그 전날에 워낙 좀 몸에 맞는 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예민해진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몸에 맞는 볼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 자체가 선수들에게 굉장히 예민한 시기인 거는 맞습니다. 굉장히 지쳐 있고요. 그렇죠. 지쳐 있는데 팀이 그래도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연승을 가거나 하면은 다 맞아요.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풀려. 잡는 줄 알았는데 경기를 또 놓쳐요. 그리고 믿었던 뭐 누가 뭐 마무리가 무너져. 이러면은 다들 막 예민해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어떤 행동을 해도 야, 너 일로 와봐. 뭐 이런 식으로 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그럼요.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되게 장난식으로 넘어갈 수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럼요. 똑같은 얘기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처럼 시기적으로 또 순위 싸움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선수들이 좀 그 경기에 워낙 몰입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하주석 선수가 조금 네. 논란이 된 이유는 네. 아마도 이제 과거에도 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회자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지금 1,000만 관중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미 900만을 넘은 네. 이 시기니까 사실 선수들도 물론 너무 이해하지만 음. 좀 본인의 이미지에도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시대가 된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야구라는 요 어떤 산업이죠. 하나의 산업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보고 있으면은 야, 아무리 대형 아티스트도 10,000명의 관중을 모을 수 있는 건 손가락에 꼽는데 이거를 하루에 5개씩 1년에 144개를 한다고? 야, 근데 이 사람들이 오네? 그러다 보니까는 선수들도 이 어떤 환호와 어떤 스타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처럼 야구를 오래 본 사람들은요, 이 인기라는 게 얼마나 또 빠른 시기에 안에 사라질 수 있는지도 봤고, 그러면서 야구 전체의 암흑기도 겪어봤고, 그래서 이렇게 좋았을 때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예전에 어린이날에요. 어린이날에 뱅크리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알죠. 애들이 다 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날 아무리 이게 야구적으로 화가 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이게 크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전에 논란이 됐었던 장면들이 좀 많이 있던 선수다 보니 더더욱이 또 이렇게 되고 그러면 또 팬들끼리 이게 이제 서로 감정이 격화돼 가지고 막 악화돼서 이렇게 딱 붙다 보면은 야 그러면 니네 얘는 뭐였고 그쵸. 얘는 뭐였고 이렇게 파다 보면요 우리 야구 역사가 40년이 넘습니다. 다 나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선수들의 성향상 워낙에 액션이 큰 선수가 있고 또 적은 선수가 있는데 이런 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점화가 되면서 다른 선수들까지 언급이 되는 거 그리고 어떤 선수의 과거 일까지 분명히 네. 반성하고 했던 부분들까지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저는 어쨌든 이제 그 현장에서 함께 있는 관계자로 좀 안타깝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쨌거나 소모적인 것들은 좀 이제 안 일어나도록 선수들이 미리 좀 자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필요하다. 그리고 애들도 보고 있고 맞습니다. 거기다가 야구를 올해부터 보시기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 뭐야 얘네는 뭐 걸핏하면 싸워. 그러면 또 이제 이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야구를 사랑하는 만큼 선수들도 이 좀 소중한 일터가 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여전히 한화 이글스의 고민은 5선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방망이가 치지 못하면 아무리 마운드가 좋아도 이길 수 없는 것이 모든 스포츠의 운명입니다. 이거 방망이 감이 너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방망이 자체가 무겁다라기보다는 응집력이 좀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지난주 팀 타율이 2할 4푼 6리. 네. 6위입니다. 그냥 중위권 정도 네, 되는 네. 부분인데 이게 득점권에서 2할 1푼까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단 출루 자체도 그렇게 원활한 것은 아니었으나 아니나. 그 나간 기회를 더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이제 한화 입장에서도 이제 1위의 어떤 이런 간격이나 이런 게 계속 신경이 쓰일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3경기를 따라잡는데 원래 한 달이 걸린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사실 한화와 LG의 경우에는 굉장히 단시간에 좁혀진 것을 떠나 뒤집어졌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저는 적지 않게 그래도 한화 선수단에게 어떤 좀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저는 지금 한화는 뭐 누가 한 명 해결사로 이렇게 딱 나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좀 더 좀 끈끈하게 좀 응집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그래도 개인적으로 조금 또 따져보자면은 그 리베라토 선수가 조금 떨어진 네. 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손아섭 선수도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물론 다재다능함을 이제 뽐내주고 있지만 방망이 하나만으로는 조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거나 그 이외에도 최은성이랄지 또 노시환이랄지 그 이제 우리가 왜 그걸 번트를 대고 작전을 걸고 거기서 해결이 될 거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지금보다는 더 분발을 해주지 않으면은 사실 지금 이게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가을에 그렇죠. 가을에는요. 그 잘 모르는 투수는 못 봅니다.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구경을 못 하고 진짜 그 팀에서 지금 가장 폼이 좋고 가장 좋은 공을 던지는 투수들만 만나기 때문에 그 가을을 대비해서 이 선수들의 좀 이 방망이가 좀 더 날카로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듭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선수들 좀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 롯데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지금 너무 안 좋아서
뭐 한 서너 경기 차이로 유지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쭉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롯데의 어떤 추격이 무섭거나 하지는 않는 상황이기는 그렇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화에게 필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렇다면 가을 내 누구를 만날 것이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돌아야 할 것인가. 그럼 이제 한화 팬분들 마음속에서는 일단 폰세가 1선발 나가가지고 딱 이길 거고 이걸 전제로 깔고 있는데 또 그때 폰세가 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뭐 있는 거 아니야 불안하기도 하고 방망이가 계속 이러면 안 될 텐데 야 이거 김서영 괜찮나 여러 가지로 지금 좀 머리가 아픕니다. 이거 가을 모드가 돼야 될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이제 가을 모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네. 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준비를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여요. 일단 뭐 네. 예를 들면은 폼세 선수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좀 순번을 바꿔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 가을에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나가야 된다는 어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최근에 어떤 수비 포지셔닝도 보면요. 좀 점검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그때 언제였죠? 10일이었나요? 안치홍 선수가 2루수로 아, 선발 맞습니다. 출전을 했는데 네네. 이게 4월 24일 부산 롯데전 이후 처음이라고 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합류한 손아섭 선수도 네. 우익수로 또 출전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네네네. 이러면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베테랑 선수들이 가을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이제 기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폭을 넓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안치홍 선수 같은 경우에도 다른 포지션도 물론 하지만 이루수도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보고 그다음에 지명타자 뭐 1루수 이렇게 다 해보는 그런 느낌이 좀 저는 보입니다. 확실히 그런 것이 일단은 지금 불안하단 말이에요. 조바심이 납니다. 뭐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천재 1루의 기회인데 또 내년에 폰세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뭐 여기에서 또 주력 선수들 나이 한 살씩 더 먹을 거고 뭐 올해 꼭 했으면 좋겠는데 LG는 안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가을을 염두에 두고 이런 카드 저런 카드를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 팬분들도 조바심이 점점 더해지고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약간 한화 팬분들 보면은 너무 예민해서 무슨 말도 걸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지금. 근데 저희가 그 2년 전이죠. 2023 시즌에 LG 팬들이 딱 그랬거든요. 이거 못하면 진짜 막 이런 느낌이어서 건드리지도 못하고 네가 그랬어? 네가 그랬어?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더욱 조바심을 좀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이해도 됩니다만 맞습니다. 이게 또 조바심을 낸다고 또 해결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저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쩔 수 없이 팬들의 눈높이가 좀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럼요. 사실 선수들도 그거를 인지하고 있고 코칭 스태프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에 걸맞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끝날 때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 진짜 올 시즌에는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물어봐요, 저한테. 네. 예를 들면 언제쯤이면 조금 그래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가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 가을 야구를 가는 팀 정도는 뭐 금방 또 윤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마지막 한 자리 이런 건 진짜 끝까지 모를 것 같다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규 시즌 1위를 결정짓는 것과 5강에 합류하는 마지막 팀이 결정되는 소위 양쪽의 매직 넘버들은 제 생각에는 마지막 경기 혹은 그 전 경기 요 정도까지도 치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1, 2위는 그래도 LG 하나니까 좀 계산이 편한데 요 밑에 지금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사실 삼성 2.5게임 차고요. 두산도 지금 가능성 없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네. 사실상 뭐 예를 들면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네. 그냥 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한화 이글스도 지금 좀 팀을 좀 더 추스려야 할 상황이고, 뭐, 베테랑 감독이죠. 김경문 감독이 이런저런 또 양상문 코치, 또 수석 코치도 양승광 코치. 내가 이제 정말 우리나라 이 야구의 올드보이들이 다 모여 계신 분들이라 뭐 경험도 많고 하셔서 잘 해 나가시겠지만, 사실 이분들 중에 또 우승을 경험하신 분이 또 없다라는 게 이게 또 한 가지 또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근데 그런 것들이 더 큰 동기부여나 자극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작년에 이범호 감독도 초보인데 첫 우승을 한 거고요. 그 전년도 염경엽 감독도 첫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본다면 김경문 감독의 이 기나긴 커리어 동안에 첫 번째 우승이 올 수 있을까? 자, 이번 주도 역시 또 분수령입니다. 아마도 끝까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한화 이글스의 선전을 응원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